베트남에서의 연애 대 밤문화, 그 미묘한 경계. 안녕하세요, 베트남 정보왕입니다. 오늘은 많은 한국 남성분들이 베트남에 오면 가장 궁금해하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하기 쉬운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베트남에서의 연애와 밤문화, 그 경계는 어디인가? 입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밤문화가 발달한 도시들이 많습니다. 호치민, 하노이, 다낭 어디를 가더라도 클럽, 바, 가라오케가 즐비하죠. 그런데 이곳에서 만나는 여성들이 모두 연애 대상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밤문화 속 한 부분일까요? 오늘은 이 경계를 헷갈리지 않도록 현지 문화와 경험담을 바탕으로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베트남 연애 문화의 특징. 베트남의 연애 문화는 한국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왜 베트남 여성들이 연애를 다르게 받아들이는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1. 가족 중심적 가치관. 베트남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로 가족의 의견과 가치관이 연애와 결혼에 크게 작용합니다. 연애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보다 가족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만남인지가 중요합니다. 결혼 전에도 상대방을 가족에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님의 허락이 연애의 지속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한국보다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이 더 강하며 결혼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흔합니다. 즉, 베트남 여성과 연애를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그녀의 가족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 경향. 베트남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결혼에 대한 의식이 빠른 편입니다. 도시 여성들은 자유로운 연애를 즐기기도 하지만 여전히 결혼 적령기가 한국보다 이른 편입니다. 특히 지방 출신 여성들은 연애 결혼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처럼 3년에서 5년 이상 장기 연애 후 결혼을 고민하는 패턴은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성이 가볍게 접근했다가 상대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3. 데이트 비용과 경제적 책임에 대한 시선. 베트남은 남성이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는 문화가 여전히 강합니다. 여성들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남성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지한 관계일수록 서로가 함께 성장하고 안정된 미래를 만드는 것을 더 중시합니다. 따라서 데이트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건 자연스러운 문화이지만 과도한 기대를 하는 여성이라면 신중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연애 속 스킨십과 속도감. 베트남은 한국보다 보수적인 연애 문화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과도한 스킨십은 아직 어색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사귀기 전에는 스킨십을 최대한 자제하며 관계의 진정성을 먼저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도시에서는 서구화된 연애 방식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천천히 진지하게 발전하는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도시와 지방의 문화 차이. 호치민, 하노이 등 대도시 여성들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연애 방식을 선호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지방 출신 여성들은 전통적 가치관이 강하며 연애와 결혼을 동일선상에서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대의 출신 지역과 배경에 따라 연애 문화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한국 남성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를 호감의 표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에게도 친근하게 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애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여성에게 너무 가볍게 접근하면 불성실한 남자라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즉, 베트남 연애 문화는 가족 책임 진심이 중요한 축이며 한국보다 가벼운 만남과 진지한 연애의 경계가 더 뚜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이해한다면 베트남 여성과의 연애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더 진심 어린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2부 베트남 밤문화의 현실. 베트남의 밤문화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노는 공간을 넘어서 도시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치민, 하노이, 다낭과 같은 대도시는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다른 시스템과 문화가 존재하며 외국인이 오해하거나 당황하기 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1. 베트남 밤문화의 주요 형태. 베트남의 밤문화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클럽 앤드 루프탑 바 마이너스 호치민 일군 지역 하노이 구시가지에는 유명 클럽과 루프탑 바가 몰려 있습니다. 한국 클럽과 비슷한 음악과 분위기지만 서양 인연지 인관관객이 섞여 있어 더 다양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거나 저렴하지만 테이블이나 병 주문 시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로컬 바앤 맥주거리 호치민 VBN 거리, 하노이 타이엔 거리가 대표적입니다. 야외 테이블에서 저렴하게 맥주를 즐길 수 있고 외국인과 현지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지만 소매치기 등 경계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가라오케 앤드 호스티스 바 마이너스 노래방과 술자리가 결합된 형태로 한국의 룸살롱과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여성들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따라주고 함께 놀아주는 구조로 일정한 팁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여성들은 대부분 직업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밤문화 가격과 시스템. 베트남은 물가가 한국보다 저렴하지만 밤문화의 가격 구조는 관광객과 현지인이 이용하는 곳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반 클럽이나 바의 맥주 가격은 3만 동에서 5만 동 약 2,0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VIP 테이블, 수입주류, 병을 주문하면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쌀 수 있습니다. 가라오케나 호스티스 바에서는 시간당 룸 요금과 술값 그리고 팁이 모두 별도이며 예상보다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에게는 바가지 요금을 부르는 경우가 있으니 처음 가는 곳이라면 반드시 현지인 추천이나 온라인 후기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밤문화 여성들의 역할과 현실. 베트남 밤문화에서 만나는 여성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관광객과 친근하게 어울리는 일반 클럽바 여성. 실제로 현지 친구들과 놀러온 경우도 많고 단순히 춤과 음악을 즐기기 위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에게 호감을 보이는 척하며 술값을 대신 내게 하거나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해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가라오케 및 호스티스 바의 직업 여성. 이들은 손님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팁과 술 판매가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가볍게 즐기기에는 좋지만 이 관계를 연애로 오해하면 실망하거나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밤문화 속에서 친절한 태도는 대부분 직업적 역할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4. 도시별 밤문화 분위기 차이. 호치민은 가장 개방적이고 서양인 관광객이 많은 도시입니다. VBN 거리, 일군 지역은 밤새도록 시끄럽고 화려합니다. 클럽과 루프탑 바가 다양하며 고급 라운지부터 저렴한 로컬 바까지 선택지가 넓습니다. 하노이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며 자정 이후 문을 닫는 곳이 많습니다. 타이엔 거리 같은 맥주 스트리트가 유명하지만 호치민만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다낭은 관광객 중심의 밤문화가 발달, 해변가, 바와 루프탑 라운지가 인기가 많습니다. 분위기는 호치민보다 한결 차분하고 여유롭습니다. 5. 한국과 다른 밤문화 문화적 차이. 베트남은 아직까지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클럽에서 춤을 추더라도 한국처럼 접촉 위주의 댄스보다는 자유로운 댄스 스타일이 많습니다. 팀 문화가 존재하므로 서비스를 받았다면 적절한 팁을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밤문화는 한국보다 저렴하고 다양하지만 그만큼 규칙과 주의사항이 있는 세계입니다. 이를 모르고 가볍게 접근하면 오히려 불쾌한 경험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즐긴다면 베트남 밤은 여행의 가장 큰 재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3부 연애와 밤문화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 베트남에 처음 오는 한국 남성들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여자가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밤문화 속 직업적 친절인지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친절하고 개방적인 문화가 있어서 한국인의 기준으로 보면 상대가 마음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이유와 상황이 존재합니다. 1. 친절함, 호감, 노, 문화적 친근감일 뿐. 베트남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도 웃으며 다가가고 외국인에게 친근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럽이나 바에서 말을 걸어주는 여성은 단순히 흥미나 호기심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에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적 목적을 가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즉, 처음 만남의 친절은 진짜 연애 감정이라기보다 문화적 개방성 상황적 친절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반문화 속 여성들이 다가오는 이유. 직업적 이유로 친근하게 다가오는 여성들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손님이 즐겁게 소비하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자 수입원입니다. 빠르게 친근감을 만들고 개인적인 감정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술값 팁 선물과 같은 경제적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아무리 다정해도 연애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3. 진짜 연애 상대는 어떻게 다를까? 반대로 진심으로 연애를 고려하는 베트남 여성은 반문화 여성과 확실히 다릅니다. 첫 만남부터 경제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가족 이야기, 자신의 일상, 미래 계획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공유합니다. 만나거나 연락하는 시간이 술자리 중심이 아니라 낮이나 평범한 일상 시간대가 많습니다. 즉, 연애 상대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과 대화의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4. 경계가 흐려지는 이유. 왜 많은 한국 남성들이 이 경계를 헷갈릴까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친절함이 과장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베트남 반문화의 분위기와 여성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낯설어 진심과 직업적 친절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언어 장벽이 있으면 상대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워 오해가 더 커집니다. 5. 이런 상황에선 주의해야 한다. 만남이 항상 밤 시간대, 특정 장소 클럽 바 가라오케에 한정되어 있다면 반문화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금전적 부탁이나 선물 요구가 나온다면 직업적 접근일 확률이 큽니다. 대화가 깊어지지 않고 항상 가벼운 농담과 분위기 위주라면 감정이 아닌 비즈니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6. 연애로 발전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 물론 예외적으로 반문화에서 만난 여성이 연애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물고 서로의 상황과 가치관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그녀가 직업을 그만두고 개인적인 만남으로 전환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가 쌓였을 때입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직업적 관계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에서 연애와 반문화의 경계는 처음에는 모호해 보일 수 있지만 만남의 방식, 대화의 깊이, 시간과 장소의 패턴을 보면 의외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계를 잘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실망을 피할 수 있고 진짜 연애와 단순한 즐길거리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4부 연애와 반문화를 구별하는 실전 팁. 베트남에서 연애 상대와 반문화 상대를 구별하는 것은 처음엔 쉽지 않아 보이지만 몇 가지 패턴과 신호만 알면 의외로 명확합니다. 한국과 다른 문화적 배경과 경제적 상황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만남의 장소와 상황. 반문화 중심의 장소에서 만났다면 어떨까요? 클럽, 가라오케, 호스티스 바에서 만난 경우는 대부분 직업적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친근하게 다가오는 건 영업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장소에서 만났다면 친구 소개, 직장, 학교, 카페, SNS 등에서 자연스럽게 만났다면 연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대화 내용과 깊이. 반문화 여성의 대화 패턴 마이너스 빠르게 친근감을 주고 분위기를 띄우는 데 집중합니다. 주로 가벼운 농담, 음악, 술 이야기,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얘기에 집중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술값, 팁, 선물 등 금전적인 주제가 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연애 상대 여성의 대화 패턴의 가족 이야기, 자신의 일상, 미래 계획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당신의 생활, 취미, 친구, 가족 등 깊이 있는 관심을 보입니다.
금전적인 이야기보다는 서로를 알아가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3. 연락 패턴과 시간대. 밤문화 여성은 주로 저녁 새벽 시간대에만 연락이 오며 만남도 술자리 중심입니다. 낮 시간에는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업무 때문에 연락이 어렵다는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연애 상대 여성은 낮과 밤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연락이 가능하며 일상적인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습니다. 술자리 외에도 식사, 산책,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4. 경제적 요구 여부. 밤문화 관계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선물, 용돈,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값이나 팁을 대신 내주길 기대하거나 고급 레스토랑 클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연애 관계는 처음부터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남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데이트 비용을 모두 남성이 내는 경우가 많지만 진지한 관계일수록 서로를 배려하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5. 주변 사람과의 연결고리. 밤문화 여성은 본인의 친구, 가족, 일상생활을 잘 보여주지 않으려 합니다. 사생활을 최소한으로만 공유합니다. 연애 여성은 당신을 친구나 가족에게 소개하려 하거나 자신의 일상과 생활권으로 자연스럽게 초대합니다. 6. 만나지 않는 시간의 태도. 밤문화 관계는 연락이 뜸하거나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나지 않을 땐 거의 소통이 없고 대화 주제도 항상 술자리와 연결됩니다. 연애 관계는 만나지 않는 시간에도 안부를 묻고 일상적인 소통을 유지합니다. 서로의 일정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7. 시간과 노력의 투자. 밤문화 여성은 당신과의 만남이 즉각적인 소비와 연결될 때만 적극적입니다. 연애 상대는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합니다. 8. 구체적인 구분 팁 요약. 만남 장소가 클럽 바 가라오케는 밤문화이고 친구 소개 및 일상 장소일 경우에는 연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 깊이가 가벼운 농담 소비유일 경우 밤문화 가족 미래 일상일 경우 연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락 패턴은 밤 시간대 한정해선 밤문화이고 언제든 소통 가능하면 연애일 것입니다. 경제적 요구는 빠른 금전 요구는 밤문화이고 경제적 부담 낮출 경우에는 연애입니다. 주변 연결 시 사생활 노출 회피하면 밤문화이고 가족 친구 소개일 경우에는 연애입니다. 결국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시간과 관심을 쓰는지 금전적 목적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오해와 실망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즐길 거리는 즐기고 진지한 관계는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훨씬 더 현명하게 베트남에서의 만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부 한국 남성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조언. 베트남에서 연애와 밤문화를 경험하는 한국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문화적 차이와 현실적인 기대치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와 실망,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과 감정 소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현명하게 만남을 선택하려면 아래의 조언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 베트남 여성 모두가 밤문화 종사자는 아니다. 한국 남성들이 흔히 하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베트남에서 만나는 모든 여성이 밤문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여성들은 직장과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밤문화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도시 내 특정 업계에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여성이 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밤문화 여성과 연애 여성은 철저히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나에게 호감을 보여준다, 진심이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보다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편입니다. 단순히 미소 짓고 말을 걸어주는 것이 연애 감정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밤문화 여성들은 직업적 친절을 연출하는 데 능숙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다정하다고 해서 나에게 진심이다 라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합니다. 3. 연애와 밤문화의 목적이 다르다. 연애는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신뢰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밤문화는 순간적인 즐거움과 상업적 관계에 기반합니다.
이 목적을 혼동하면 금전적, 감정적으로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4. 금전적 지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베트남 반문화는 한국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되거나 바가지 요금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문화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면 술값, 팁, 선물 요구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진지한 연애 상대는 경제적 부담보다는 서로의 진심과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지출이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면 연애가 아니라 비즈니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베트남 법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베트남은 불법 성매매와 관련된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외국인이 연루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스킨십이나 소란스러운 행동은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경우가 많아 한국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이 여기서는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와 법을 모른 채 행동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6. 진지한 연애를 원한다면 접근 방식부터 달라야 한다. 친구 소개, 직장학교 커뮤니티 등 일상적인 만남 경로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어 또는 최소한 영어로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해야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가족과 배경을 존중하며 진심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볍게 만남을 즐기려면 반문화도 괜찮지만 진지한 연애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7.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상황을 냉정하게 보라. 베트남에서 만나는 여성들이 보여주는 친절과 다정함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왜 나에게 다가오는지, 이 만남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연애인지, 잠깐의 즐거움인지 이걸 스스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휩쓸리면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높습니다. 8. 현명한 선택을 위한 핵심 요약. 모든 여성이 반문화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절함 호감이 아닙니다. 직업적 친절일 수도 있습니다. 연애와 반문화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금전적 요구가 반복된다면 비즈니스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트남 법문화 이해는 필수입니다. 감정보다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에서의 만남은 스스로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즐길 거리는 즐기되 진지한 관계를 원한다면 시간을 들여 신뢰를 쌓고 상대의 진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오해나 실망 없이 베트남 문화를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의 연애와 반문화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차이입니다. 그저 이 차이를 알고 스스로 선택하고 즐길 줄 아는 게 현명한 여행자의 태도겠죠.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